자, 우리 29페이지 1번부터 볼게요.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방금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응 전후에 질량 변화가 없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1번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있는데요. 연소 반응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있는데요. 연소 반응에서도 성립하고요. 연소 반응에서 만약에 연소 반응에 철에 산소가 달라붙었다. 그러면은 철이 무거워지잖아. 그런데 닫혀 있는 공간에서는 어차피 질량 변화는 없을 거라고 그랬고요. 만약에 종이 같은 걸 태웠어. 그러면은 종이를 태우면은 이제 가벼워지잖아. 그런데 닫혀 있는 공간에서는 어차피 날아간 기체가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그 공간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소 반응에서도 닫힌 공간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고 그랬죠. 기체의 질량까지 포함하면 다시 한번 이따가 요약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2번 기체 발생 반응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기체가 생겨서 발생해서 날아가 버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질량이 감소하긴 하겠지만 닫혀있는 공간이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닫혀있는 공간에서는 질량은 보존될 거라고 했죠.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있는데요. 맞고요.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고요. 정리할게요. 다시 1번 연소 반응에서도 성립한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성립한다라고 해야 되겠고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상관없이 질량은 항상 보존된다. 왜냐하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답은 4번이고요.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여기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겠죠. 5번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요. 생성된 앙금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이온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짝이 바뀌어서 앙금이 생성됐잖아요. 그래도 질량의 변화는 없다고 했었죠.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에 4번 되겠고요. 3번 이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났어.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나서 이온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잖아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났어. 그러면 짝을 바꿔가지고요.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이 만났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온의 짝을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염화은 그 다음에 질산 나트륨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질산 나트륨하고 염화은이라는 걸 생성하는데 염화은이 흰색의 앙금이 생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쨌건 염화 나트륨이 우리 이제 화학기호로 써보면 NaCl 더하기 질산은 AgNO3가 되겠고요. 얘가 짝을 바뀌어서 아직은 좀 익숙치 않겠지만 질산 나트륨 하고요. 그러면 AgCl이면 염화은을 형성하겠죠. 이때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 나트륨하고 염소 이온, 그죠? 그 다음에 은하고 은이온하고 질산 이온, 질산 이온하고 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짝만 바꿨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앙금 생성 반응에서 당연히 질량은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이 생성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4번 되겠고 3번에 5번 반응 전후를 비교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겠죠. 4번은요. 탄산 나트륨 25g, 염화 칼슘 수용액 25g을 섞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됐다 했는데요. 이런 거 안 써도 당연히 질량은 보존되니까 풀 수는 있지만 한번 써보면요. 그래도 탄산 나트륨하고요. 플러스 염화 칼슘이야.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짝을 바꿔 염화 나트륨.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되겠죠? 더하기 탄산 칼슘. 이것도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탄산 나트륨 Na 탄산 CO3 Na2CO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CaCl2 Ca 이가 플러스 그래서 NaCl 더하기 탄산 CaCO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어쨌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문제에서 이제 탄산 나트륨 25g하고 얘 25g, 그 다음에 염화칼슘 25g 섞었어요. 어쨌건 여기가 반응 전에 50g이었잖아요. 반응 후에도 50g이 생성되겠지, 그죠? 이 앙금의 이름과 혼합 용액의 전체 질량을 이렇게 짝지은 것 되어 있는데요. 앙금의 이름은 탄산칼슘, 우리 앙금 중에서 탄산칼슘 흰색이 있었잖아요. 탄산칼슘하고 그 다음에 혼합 용액의 전체 질량, 이제 생성물에서의 전체 질량을 말씀드렸잖아요. 25, 25 합쳐서 50 이렇게 염화나트륨하고 탄산칼슘 합쳐서 50g이 생성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4번에 3번. 자, 5번은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되겠고요.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 어떤 기체가 발생해요. 우리가 꼭 기억하자 그랬는데요. 탄산이 있으면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CO2가 된다고 그랬죠. 자, 한번 써볼게요. 탄산칼슘 CaCO3가 되겠고요. 더하기 염산은 HCl이 되겠어요. 여기 있는 CO3에서 탄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aCl2 더하기 염화칼슘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CO2 이렇게 생기는데요. 어쨌건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으니까 기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반응 전 반응 후에서 나 같은 경우는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기체가 발생해도 못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와 나는 질량이 똑같이 유지가 될 거고요. 다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었으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다보다 크다. 가와 나는 같고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다는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질량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5번에 4번. 6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돼 있고요. 기억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봐봐요. 탄산이라고 섞여 있으면 무조건 탄산에서는 CO3 요 안에 이산화탄소 여기 들어있는 거야. 알겠죠? 기억 맞고요. 니은 다에서는 발생한 기체가 이제 뚜껑이 열렸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겠지. 그치? 질량이 감소한다. 니은 맞고요. 디귿 이 실험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6번에 2번. 7번은요. 이제 강철 솜을 가열을 했어. 그럼 솜에다가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생기는 게 산화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철에 산소가 달라붙었으니까 질량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닫혀있는 공간인지 열려있는 공간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1번 강철솜을 가열하면 이산화탄소와 결합한다가 아니라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 생성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연소 후에도 막대적으로는 수평을 유지한다 돼 있는데요. 네, B가 산화철이 되고 산소가 달라붙었으니까 무거워졌잖아. 그러니까 B 쪽으로 기울겠죠. 연소 후 B로 기울는다. 그러니까 3번은 맞네요. 연소 후 막대적으로는 B 쪽으로 기울어진다. 4번 연소 후에 B의 성질은 A와 달라진다. 이것도 맞죠? 철이 아니라 녹슨 거야. 산화철이 돼서 녹슨 거가 되겠고요. 철이 아니고 더 이상 철이 아니고 산화철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된 거예요. 자 5번 연소 후 A와 B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다 그랬는데요. A는 그냥 철이고요. B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화철이기 때문에 산소와 철이 합쳐진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달라요 여기서는. 7번에 3, 4번 8번, 9번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번 연소 전 연소 후에 밀폐 용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닫혀있는 공간이니까 질량 변화가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1번 나무의 연소 반응은 화학 변화이다 돼 있는데요. 연소 반응은 화학 변화가 되겠죠. 나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한다 돼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소 과정에서의 생성물은 항상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알겠죠? 3번 연소 전후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무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와 재가 생성된 거 볼 수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보면 연소 반응이라는 거는 가열시키는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가열시킬 때 산소와 만나는 거 말하는 거고요. 나무와 산소가 만났다. 이게 이제 연소 반응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나무는 재가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산소와 만나는 연소 반응은 결과물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얘는 수증기. 꼭 기억하세요. 네, 산소와 만나는 연소 반응의 결과물은 생성물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다. 오케이? 어, 3번 연소 전후에 지금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질량 변화는 없죠. 그래서 총 질량은 같고요. 연소 전후의 산소 원자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닫혀있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4번까지 갔고요. 다음 5번이에요. 열린 공간에서 나무를 연소시키면 반응 전후에 측정한 질량은 달라지는데 어디가 가벼워지냐면 오른쪽이 타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가벼워져. 그래서 왼쪽으로 기울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답은 8번에 5번 되겠죠. 9번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는 것부터 있어요.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감소하려면 기체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태운다. 이거는 그냥 산화 마그네슘이니까 질량이 무거워지겠죠. 강철성을 가열한다. 이것도 산화 철이되니까 무거워지겠고요. 3번 종이에 물을 붙인다. 위에 있는 것처럼 종이에 물을 붙이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니까 그 질량만큼 가벼워지겠죠. 4번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도 여기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금속과 산이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가벼워지겠지. 9번에 3, 4가 되겠고요. 5번에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은 앙금 생성 반응이니까 질량 변화 없다. 되겠죠. 9번에 3, 4 10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요. 10에서 21번 한번 풀어볼까요? 연필 들고 풀듯이 읽으세요. 다시. 응? 잘렸구나. 집에서 다시 풀어봐. 알겠죠?
준호야 풀어. 여기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자,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과 월전 3번의 법칙 다시 한번 요약하고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20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복잡하면 좀 어려웠으니까.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반응전은 물질 총질량 보존된다는 거고, 여러 가지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몇 가지가 있었죠. 앙금 생성 반응 아까 문제도 봤지만, 앙금 생성에서는 어차피 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날아가는 기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줄어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다.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질량 변화는 없고, 뚜껑이 열려 있으면은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만큼 질량이 감소할 거다만 예측할 수 있으면 되죠. 예를 들면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만났어.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고요. 열린 용기에서는 이제 질량이 감소한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강철 소매 연소, 그다음에 나동물의 연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철과 이제 산소가 만나면은 철이 무거워진다. 산화철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닫힌 공간에서는 질량 변이 일정하고요. 열린 용기에서는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이제 철 쪽으로 기운다. 산화철 쪽으로 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무나 종이를 태웠을 때는 이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생기니까 기체가 발생한 만큼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닫힌 공간에서는 이제 질량이 일정하지만 열린 용기, 열린 공간에서는 이제 기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가벼워진다고 그랬죠. 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넘겨주셔서 22페이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이유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H2O 물이라는 거를 형성하는데 물에는 수소가 2개가 있고 산소가 1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을 구성할 때는 수소가 2개, 물을 1개, 산소는 1개. 근데 만약에 과산화수소다, H2O2다 그러면은 과산화수소는 항상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분자를 구성할 때 특정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구성할 때 분자를 구성할 때 원자의 질량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의 비교값이 1이라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수소는 2 곱하기 2개짜리가 1자리가 2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1자리가 2개가 있고 산소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16이라고 그랬잖아요. 16자리가 1이 있어. 그럼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16이야. 그래서 물이라는 걸 구성할 때 수소는 질량이 2, 산소는 질량이 16이라는 질량 비를 가진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겠고 그래서 수소 대 산소가 2대 16 그러니까 1대 8로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1대 8대 그 다음에 H2O까지 하면 9가 되는 거였고요. 만약에 과산화수소다 그러면요 과산화수소는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니까 수소가 1자리가 2개 그리고 산소는 16자리가 2개 그래서 32가 돼. 그래서 H 대 O의 비율이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2대 32니까 1대 16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과 과산화수소가 다른 분자를 형성하는 이유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치? 일정한 성분비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게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을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잘 기억하는지 볼게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방금 했지만 수소는 1로 잡고요. 탄소라는 거는 12로 잡고요. 산소는 16이라고 했어요. 상대적 질량.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1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황 같은 경우는 32가 되겠고요.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35.5가 되겠고 적어도 얘네는 꼭 알아야 돼요. 이 4개 수소 1, 탄소 12, 산소 16, 그 다음에 질소 14 이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요 단에서 중요한 게 구리하고 마그네슘인데요. 구리는 64, 그 다음 마그네슘 24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 4대 1대 5,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3대 2대 5의 이제 구성 성분비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모형 잘 기억해 두시고 물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가 1대 8이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가 자 N은 14고 H는 3이 H는 일자리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4 더하기 3이니까 14 대 3의 비율을 가진다는 거.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12 그리고 산소가 16이에요. 그러니까 탄소가 1개니까 12 그 다음에 산소는 16자리가 2개 있으니까 32가 되겠죠. 그러니까 3대 8의 질량 비를 가진다는 거고요. 산화구리는 4대 1 된다고 그랬었죠.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볼트 너트 문제는 이제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3번 산화구리 생성에서의 진량배는 구리와 대 산소가 4대1로 만나서 산화구리 5가 되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2로 만나서 산화마그네슘 5가 되는 거. 꼭 기억하자 그랬죠? 요 단원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럼 넘어와가지고 3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0페이지 문제. 자, 10번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돼 있는데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성립하는 거는 화합물에서요. 화합물. 그냥 화학 반응에 의해서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새로운 분자나 물질이 생성될 때요. 자, 마그네슘을 연소시킨다 화학 반응이 되겠죠. 2번 설탕을 물에 녹여서 설탕물을 만든다. 이건 혼합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0번에 2번이 되겠고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된다. 수소와 질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된다. 구리와 가열이니까 산소가 있죠.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된다. 이런 것들은 다 화학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10번에 2번. 11번에 이제 암모니아에서의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4대 3이죠. 질소는 14, 수소는 일자리가 3개. 그러니까 14대 3이 되겠지. 11번에 4번. 그리고 암모니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물과 가산화수소는 제가 방금 했었으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물은 수소 대 산소가 1대 8, 그 다음에 가산화수소는 수소 대 산소가 1대 16. 그래서 원자의 질량비가 달랐지, 그치? 그래서 다른 물질이 생성된다. 기억.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이제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니까 2대1 되겠죠?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되겠죠?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개수비와 질량비는 다른 개념이야. 질량비는 이제 1대 16이 되겠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물과 가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죠? 그런데 질량비가 다르죠. 그지? 개수비 혹은 질량비가 다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다른 물질이 된다는 거고요. 물과 가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달라서 서로 다른 물질이다. 이거 정확하죠? 12번에 4번. 13번 볼트 너트 문제고요. 볼트 하나가 만나서 볼트 하나와 너트 2개가 만나서 볼트 너트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를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제 볼트를 B라고 할게. 그 다음에 너트를 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볼트 1개, 너트 2개가 만나서 BN2, B 1개, 너트 2개라는 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겠죠. 자, 13번에 1번. 이 반응은 B 플러스 EN, BN2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1번 맞고요. 2번. 생성된 화합물에서 B 대 N의 개수는 그대로 B 1개, N 2개잖아요. B 대 N은 1대 2가 되겠죠. 자, 개수비는요. B 대 N이 1대 2가 되겠고요. 질량비는 개수비와 질량비가 다르다 그랬죠? 개수는 말 그대로 볼트 1개, 너트 2개 이런 뜻이고요. 질량비는 이제 문제에서 볼트가 5g, 너트가 2g 돼 있으니까 볼트는 B 대 N이 볼트는 5g짜리가 1개 있죠. 그리고 네, 너트가 2g짜리가 2개가 있지. 그러니까 2g짜리가 2개 해서 5대 4가 된다. 되겠죠? 그래서 개수비는 1대 2, 질량비는 5대 4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13번에 3번이네요. 질량비는 5대 2가 아니라 5대 4가 된다. 4번. 이 반응을 이용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성립할 수 있겠죠. 네, 요 화학 반응식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B가 5g이잖아요. 그 다음에 질소가 2g짜리가 2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5 더하기 4니까 9가 되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1이니까 4.
그래서 얘는 반응물은 5대4 그리고 생성물은 9 이렇게 되죠. 5대4 대 9. 어차피 5g과 4g 합치면 9g이 된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고, 그렇죠? 네, 9g이라는 거는 5와 4의 합이다. 일정 성분의 법칙이 되겠고, 그렇죠? 14번 볼트 15개와 너트 20개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화합물을 만들 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돼 있고요. 네, 볼트 15개, 너트 20개. 그러니까 1대2로 만나는 거니까 얘가 20개 있으면은 얘가 20개가 있으면 얘는 10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개가 만나겠죠. 근데 지금 15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5개가 남고 10개와 20개가 결합해서 얘가 한 세트 만들어지는 거니까 10세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겠지. 그리고 남는 거는요. 볼트가 5개가 남겠죠. 14번에 3번. 자, 15번은요. 반응 전 기체의 질량 수소는 6g이고 산소는 몰라. 그랬더니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와 질량에서 수소는 3g이 남았대요. 그리고 수소가 4g, 산소가 16g인데 수소가 2g이 남았대. 그러면 3번에 2g, 20g 이렇게 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우리 아까 전에 물이 생성되는 반응은 1대 8대 9였잖아. 자, 2H2 더하기 O2를 했더니 2H2O 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이게 1대 8대 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량비가 수소가 6g을 넣었더니 얘가 얼마를 반응하고 어땠어? 근데 어쨌건 수소가 3g이 생성됐다. 수소가 3g이 남았대. 그러니까 3g만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지? 3g에 대해서는 얘가 8배니까 2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소는 1번에 기억은 24g이다가 되겠지. 1대 8이니까. 그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실험 2 같은 경우는요. 4대 16인데 수소 4, 산소 16인데요. 4g과 16g 있어. 근데 4에 대해서 8배라면 32g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소가 아니라 산소가 이제 한 개 반응이 되니까 산소를 다 소모하는 반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대 8이 되려면은 수소는 2g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수소 2g이 남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겠죠. 3번. 자, 수소가 2g이 있고 산소가 20g 있어. 1대 8이니까 얘를 만약에 맞추면은 복잡해지겠지. 근데 얘를 만약에 다 쓰면은 2 곱하기 8이니까 얘는 16g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4g이 남겠다. 그래서 수소가 2, 산소가 20일 때는 산소가 4g이 남는다. 되겠죠? 니은은 산소 4g. 실험 1, 2, 3에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로 일정하죠? 이게 일정 성분의 법칙이잖아. 15번에 5번. 자, 이번에는 수소가 0.8g이 있대요. 그러면은 0.8에 8배를 하면 되겠죠. 8, 8이 64, 6.4만큼을 쓰고요. 8과 0.8과 6.4가 합쳐져서 7.2만큼이 생성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6번에 4번. 필요한 산소는 6.4, 1대 8이니까 8배. 17번 이제 구리가 되겠고요. 산화구리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2Cu 더하기 O2 구리를 가열시키는 연소 반응 2CuO가 되겠고요. 4대 1대 5가 된다고 했어.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구리는 4, 산화구리는 5가 되잖아요. 그리고 구리가 8, 산화구리가 10, 그 다음에 12가 15, 구리가 16에 산화구리가 20, 4대 5로 이제 반응하고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1번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구리와 산소는 4대 1이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산화구리 10g에는 산소가 얼마 들어있냐? 1이니까 2g이 들어있는 거죠. 구리가 8g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2번은 산소 8g이 아니라 구리 8g 이렇게 고쳐야 되겠고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해도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그랬는데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산소도 증가하겠죠. 같이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자, 4번.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죠. 그죠? 4대 1 합쳐서 4와 1이 합쳐서 5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답은 5번이고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거죠. 4대 1의 5의 비율로 4대 5의 비율로 같이 해서 증가하는 거다. 17번에 5번 되겠고요. 자, 18번도 똑같은 건데 자, 4대 1대 5인데 산화구리 25g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구리와 산소의 최소 질량은 돼 있는데요. 4대 1대는 20대 5대 2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8번에 5번 되겠고요. 19번 이 실험에서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켜도 변하지 않는 거 돼 있는데요. 1번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산소의 질량도 증가해야겠죠. 그 다음에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증가하겠죠. 네, 답은 3번이고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4대 1로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생성비는 5가 되고 4대 1대 5. 아직 19번은 3번 되겠고요. 산화구리 속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 구리가 증가하면 산소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구리가 질량이 증가하면 가열시킬 때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질량이 증가하면. 그치? 19번은 3번이고요. 자, 산화마그네슘은요. EMG 더하기 O2 EMG5가 되고요. 산화마그네슘. 요거는 3대 2대 5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산화마그네슘 생성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3대 2가 되겠고요. 자, 요런 거를 풀 때 만약에 안 외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그네슘이 1.5, 3.0, 그 다음에 4.5, 6.0,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1.0,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되는 거를 밑에든 아래쪽에든 써놔요. 그러면 MgO가 되겠고요. 이게 합쳐지면 1.5 더하기 1은 2.5가 되겠고 3 더하기 2는 5가 되겠고 4.5 더하기 3은 7.5가 되겠고 6 더하기 4는 10이 되잖아요. 2.5씩 증가하는 거고 요걸 비율로 보시면 돼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1.5대 1대 2.5가 되는 거야. 1.5대 이거 복잡하니까 두 번째 거 3대 2대 5가 되죠. 그치? 얘도 3대 2대 5가 되잖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 그치? 만약에 까먹었어. 그러면은 표나 그래프를 보고 이런 식으로 산화 마그네슘이 나온 반응물 중에 빠졌던 걸 하나 찾아가지고 써놔야 돼. 오케이? 그래서 20번에 3번 되겠고요. 산화 마그네슘 30g을 얻고 싶대요. 산화 마그네슘 30g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마그네슘의 최소 질량 얘는 3대 5니까 6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6, 3, 18g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1번에 4번. 문제 푸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좀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기체 반응의 법칙은 앞에 있는 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보다 훨씬 간결하고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쉬우니까 빨리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10분 쉬었다 올게.